자, 지수함수의 활용. 방정식하고 이제 부등식을 배울 거야. 그래서 지수함수의 활용이라서 니네 교과서를 보면 간단한 문제들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개념 원리는 모든 유형을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알아는 두시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수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이제 뭐냐면 이거야. 당연히 지수 형태니까 A의 x1승, A의 x2승 이런 식으로 지수 형태의 x들이 있겠죠. 그죠? 예. 그랬을 때 밑이 같은 상황이면 지수끼리 같다라는 걸 쓰면 돼. 너무나 간단하죠. 되게 쉬운 거야. 그러니까 2의 x승이 왜 이래? 2의 x승이 뭐 2의 뭐 4승이다 라고 됐으면 x는 4 이렇게 쓰고 끝나면 된다 이 얘기야. 알겠니?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이제 문제 유형들이 조금 바뀌면 지수가 조금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밑에도 x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밑에도 어떤 숫자들이 어떤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을 풀 때 이제 뭐 어떻게 풀면 된다라고 하는 유형들을 익히면 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이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지금 4가지 유형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밑을 같게 할 수 있게 한다면 밑을 같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지수끼리 같다라는 걸 쓰면 된다.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A의 x승이라고 하는 이런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반복되는 거 이제 좀 많이 익숙하죠? 뭔가 똑같은 모양이 복잡해 보이는 똑같은 모양이 반복된다. 그러면 걔를 치환을 해주면 되는 거죠. 치환을 해서 t로 치환해서 t 값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 x 값을 구해주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좀 이따 문제 유형을 보시면 되는데 그래 이 2가지 유형 먼저 좀 풀어볼까? 이 2가지 유형 먼저 아니다 그냥 얘기하고 해야 된다. 맞다. 그래서 치환해 준 다음에 t 값 구하고 x 값을 구해주면 돼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치환한 놈이 a의 x승이라고 하는 거잖아. a의 x승 그죠? a의 x승을 치환했기 때문에 t 값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자, 지수함수 부분에서도 얘기했었죠. 우리가 최대최소 구할 때 a의 x승을 t로 치환을 했잖아. 그 a의 x승을 t로 치환했는데 a의 x승은 무조건 0보다 크단 말이지. 그러니까 t값 우리가 구해준 t값 중에서도 음수인 게 있을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걔는 제외시켜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t값이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걸 꼭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수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어요. fx승, fx승 어떤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지수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밑이 같아야 돼. 너무나 당연한 거죠? 밑이 같아야 돼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밑이 죽어도 같지 않아. 숫자로 2하고 3으로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2의 x승이랑 3의 x승이랑 같대. 밑을 같게 만들어줄 수가 없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지수가 0이면 돼요. 오케이? 요놈의 지수와 요놈의 지수가 각각 0이 되는 x의 값을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된다고요. 왜? 2의 빵승도 3의 빵승도 다 1이니까. 지수가 0승이 돼버리면 어쨌든 등호 성립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게 뭐겠어? 등호가 성립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등호를 성립하게 x의 값을 니네들이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밑을 갖게 해줄 수 없다면 지수를 0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괜찮아요? 알겠죠? 네,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번째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수가 같거나 봐봐 이 위치 지금 똑같잖아. xx 똑같으니까 지수가 같아도 되고요. 그죠? 또는 여기 있는 밑이 1이어도 돼요. 선생님 밑 조건에 어긋나는데요? 밑이 1인 경우는 안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지수 함수 얘기고요. 그죠? 지수 함수 또는 로그 얘기고요. 그냥 지수식으로 돼 있을 때는 밑이 1이어도 상관없잖아. 밑이 1이 돼버리면 fx하고 gx하고 달라도 어쨌든 등호 성립하는 거 아니야? 등호 성립하는 x의 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밑이 1이어도 돼.
왜냐면 1은 무슨 거듭 제곱을 해도 무조건 1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들을 유의해서 이제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건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 예로 나와 있는 문제부터 좀 보고 갑시다. 자, 2의 x 플러스 1승이 32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밑을 같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왜냐면 32라는 것은 2의 5승이니까. 그래서 2의 x 플러스 1승 이꼴 2의 5승. 그러면 x 플 1이 5가 되면 되겠네? 그럼 x는 4.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4의 x승 마이너스 2의 x승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돼 있어. 자, 이거 2의 x승이 반복되는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야. 왜냐면 4의 x승이라는 것은 2의 2x승이니까 2의 x승의 제곱인 거야. 맞니? 자, 그러면 2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t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됐어요? 그럼 니네가 이 2차 방정식을 못 풀진 않거든. 풀 수 있잖아요. 인수분해해서요. 인수분해한 거 굳이 안 써도 t값이 2라는 것과 t값이 또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구했어요? 됐습니까? 자, 근데 t값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는 지워버리라고. 왜? 내가 치환한 놈이 지수 형태니까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t란 놈이 누구였어? 2의 x승이었잖아. 2의 x승은 무조건 양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t도 양수로만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제껴버리고 t가 2다. 이걸 구해냈어. 그러면 t가 2의 x승이었으니까 얘가 2란 소리겠지? 그럼 x는 1로 바로 나오겠죠? 괜찮아요? 됐어요?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두 문제를 풀어봤고요. 필수 예제부터 바로 풀게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필수 예제를 연습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각자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확인 체크 숙제로 넘어가시면 될 거야. 자, 필수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2의 x제곱 마이너스 3승 이꼴 4의 x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을 같게 해줄 수 있습니까? 있죠? 4의 x승은 2의 2x승이라 그랬어. 얘가 2의 2x승이니까 맞죠? 네. 그러면 x제곱 마 3이 2x가 되는 거죠? 밑이 같으니까. 그럼 넘어오면 이렇게 되고 x는 얼마야? 3하고 마1 나오죠? 괜찮아요? 됐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밑을 같게 해줄 수 있어요? 3하고 9분의 1? 9분의 1이 3의 몇 승이죠? 마이너스 2승인 거 괜찮아요? 왜냐면 3의 2승분의 1이니까 이거는 3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맞죠? 이거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자, 그럼 3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이게 3의 마이너스 2승의 x마 8승이니까 3의 마 2x 뿔 16승으로 볼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럼 걔가 얘랑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네. 그죠? 예.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6x는 마 2x 뿔 16이다. 넘기고 마 4x 마 16은요. 2로 나눌까? 그러면 x는 4하고요. 마 2가 나오겠죠. 됐죠? 괜찮아요? 할만합니까? 할만하죠?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4분의 3이고 얘는 3분의 4잖아. 얘를 바꿔도 되고 얘를 바꿔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요놈을 역수로 뒤집어주면서 마이너스가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즉 얘를 4분의 3으로 쓰면서 마 2x 마 6승으로 써버리면 밑이 같아졌네. 그럼 지수끼리 같다라고 쓰면 되겠죠? 풀이 과정은 생략할게요. 지겹잖아요. 2차 방정식 계속 푸는 것도 여러분 고2인데 중2도 아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 유형으로 가볼게요. 14번 유형. A의 x승꼴이 반복되는 지수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놈이 보시면
2의 x승이 보이고 2의 2x승이 보이죠? 근데 얘는 2의 x 플러스 2승이잖아. 이거 처리 좀 이따 어떻게 하는지 봐봐. 그래도 기본적으로 2의 x승을 t로 치환하는 건 똑같을 것 같아. 맞죠? 자, 그럼 얘는 4t 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요. 마이너스 9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승을 어떻게 할까요? 자, 2의 x 플러스 2승은 4 곱하기 2의 x승이야. 왜 그러냐고요? 자, 플러스 2가 이걸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맞죠? 근데 얘가 얼마예요? 4잖아요. 그러니까 4 곱하기 2의 x승이야. 연습 한번 해볼게. 이거는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 그렇지. 또 하나. 5의 x마 2승이에요. 5인데 왜 6처럼 보이냐? 정체를 밝혀라. 자, 5의 x마 2승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쓸 거예요? 5의 x승에다 어떻게 쓸 거야? 예, 25분의 1 쓰시면 되겠죠? 아니, 5의 x승 곱하기 5의 마 2승인 거잖아. 5의 마 2승이 25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런 거 바꾸는 거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9 곱하기 2의 x플 2승이니까 이거 자체가 2의 x승에다 4를 곱하는 건데 거기 9까지 있으니까 마이너스 36t가 되겠죠. 그 다음 뿔 32는 0. 됐어요? 자, 숫자 크니까 4 나누고 출발할까? 4 나눌 수 있잖아. 다 4의 배수니까. 그럼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8은 0. 그럼 t는 얼마 나와요? 1하고 8이 나오겠죠. 괜찮죠? 자, t값이 1이고 8이에요. 그럼 2의 x승이 1인 거고 2의 x승이 8인 거니까 x는 얼마? 0하고요. x는 3이 나오겠죠. 됐죠? 예,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괜찮아요? 뭐 여기까지는 뭐 할 수 있을 거야. 치환하는 거 뭐 많이 해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이따가 숙제하는 시간에 현수쌤이랑 잘 풀어보셔요. 그 다음 필수 15번 아니야 16번이지. 아 15번이다. 아 15번. 9의 x승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승 플러스 1은 0. 요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얘도 그냥 니네가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문제를 풀 거면 똑같은 놈이 반복되네. 3의 x승을 t로 치환하자라고 하겠죠? 그럼 앞에 거는 t제곱 될 거고요. 뒤에 거는 마 3t 뿔 1이 될 거야. 그럼 여기서 t값 구하는 게 뭐 두 개가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데 t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있는데 귀찮게 나와. 루트로 나와요. 무리근 나와요. 몇 분의 몇 불마 뭐 루트 몇 이렇게 되잖아. 근해 공식 써야 되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지? 여러분 2차식이 인수분해 되는 거 안 되는 거는 보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안 되잖아. 그지? 아까 거랑은 다르죠?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근거하기가 좀 힘들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잘 봐야 돼. 요 내용을 좀 많이 쓸 거예요. 특히 어려운 문제는 요거를 100% 써요. 무조건 써. 어쨌든 요놈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잖아. 그럼 여기에 알파 들어가면 참 되는 거고 여기에 베타 들어가면 참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쨌든 여기서 구하는 t값 두 개가 있을 텐데 그 t값 두 개를 t1과 t2라고 잡아 본다면 지금 내가 치환한 게 뭐예요? t 이꼴 2의 x승을 치환한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요 x값이 알파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값을 구했더니 t값이 예를 들어서 1이 나왔고 27이 나왔다라고 쳐봐. 그럼 x값 두 개는 니네가 뭘로 쓸 건데? 이걸 풀 거 아니야. 그지? 얘 3이지 멍청아. 미안해요. 잘못 썼어. 이걸 풀어서 x값을 구할 거 아니야. x값을. 맞니? 맞아요? 그럼 내가 어쨌든 여기서 어떤 값이 나올 건데 이 값들을 t1하고 t2라고 잡아보라고. t1하고 t2로 잡으면 2의 x승이 t1이다 라는 거 풀 거고 2의 x승이 t2다 라는 거 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때 나오는 x값 두 개가 뭐라는 거야? 알파하고 베타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제 써볼게요. T1은 2의 알파승이고요. T2는 예, 그렇네요. 자꾸 왜 이러지? 미쳤나봐. 하하, 하하, 미쳤나봐요. 3회 고맙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3의 알파승, 3의 베타승인 것까지 됐죠? 괜찮아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알파값, 베타값을 따로따로 구해줘? 그게 아니라 알파 뿔 베타만 알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할래? 알파 뿔 베타가 보이게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의 알파승, 3의 베타승이잖아. 그 등식 두 개 있잖아. 얘네 둘을 이 밑에 써볼까? T2는 3의 베타승?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끼리 곱하면 같겠죠? 그럼 좌변끼리 곱하면 T1 곱하기 T2를 쓸 거고 우변끼리 곱하면 뭘 쓸 거야? 3의 알파승 곱하기 3의 베타승을 쓸 건데 그건 3의 알파 뿔 베타승 아니냐? 그럼 알파 뿔 베타가 튀어나왔지? 그지? 그럼 난 얘만 알면 되겠네. T1 곱하기 T2 이거 어떻게 구해요? 요놈의 두근이 T1, T2라며. 그럼 여기서 나오는 두근의 곱이잖아. 맞아? 두근의 곱이 얼마야? 1이지. 맞아? 그럼 알파 뿔 베타 얼마? 0. 됐어요? 자, T1, T2가 뭐였죠? T에 대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었죠. 근데 T1하고 T2를 곱한 거잖아. 그럼 두 근의 곱이잖아.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까먹었니? 자, 봐봐. 요놈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뭘로 썼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뭘로 썼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분의 얘, a분의 b에다가 부호 바꾼 거 마이너스 a분의 b를 썼죠. 그 다음에 a분의 c는 알파 베타는 뭐를 써요? a분의 c를 썼잖아요. 이걸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아니야? 맞아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설명해줄까? 해줄 수 있어. 괜찮아. 한번 해줘. 알았어. 해줄게. 알았어. 원래 이거 중3 때 심화과정으로 배우는 거고 그 다음 고1 때 과정에 있어. 근데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 설명해줄게. 많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대신에 오늘 배운 이후로는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잘 봐.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돼 있어. 요놈의 두근이 얼마하고 얼마일까? 1하고 2죠. 그죠? 맞아요? 자, 1하고 2로 나온 이유가 뭐야? 누구 때문이야? 얘가 인수분해가 x마 1로 되고 x마 2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하고 2가 근으로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자, 얘를 다시 전개를 한번 해볼게.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니? x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x니까 계산하기 전에 마 1하고 마 2를 더해야 되잖아. 원래 1차항 계수 쓸 때. 그죠? 근데 걔네 둘을요.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1 플러스 2라고 써볼게요. 상관없죠? 상관없죠? 그 다음에 자, 상수항 얼마 나오니? 플러스 2로 나오죠? 맞아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 1 더하기 2고요. 요건 1 곱하기 2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요 방정식이랑 요 방정식이랑 똑같은 거 이해돼요? 네. 자, 그럼 여기 있는 1차 함계수가 어떻게 나왔고 상수항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봐봐. 두근의 합으로 나왔고 두근의 곱으로 나왔잖아. 그지? 맞아요? 이렇듯이 두 근의 값과 계수들은 관계를 갖는단 말이야.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두 근의 값은 모르지만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은 열나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거에 해당되는 공식이 바로 이 공식입니다. 근데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증명을 한번 해볼게.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돼 있어. 요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거야. 되니?
자, 그럼 요놈의 두근이 알파 베타 하면 얘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엑스마 알파, 엑스마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를 전개한 것과 자, 요거 전개하면 x제곱의 2차 함계수가 1x제곱이기 때문에 요거 a로 나누고 보셔야 돼요.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으로 바꿔서 보시는 거야. 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랑 얘 전개한 거랑 완전히 똑같아야 돼. 그럼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 요놈 공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개 한번 해보시면요. 요걸 우리는 근계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자, 이거 외울 수 있겠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자, 그럼 다시 가서 T1하고 T2는 여기 있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이라 그랬어. 몇 쪽이냐면 76쪽이야. 자, T1하고 T2는 요놈의 두 근이라 그랬고요. 두 근의 곱이 필요한 상황이잖아. 두 근의 곱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을 근계수 관계로 보시면 A분의 C를 쓰니까 1을 쓰겠죠. 1분의 1이니까 1. 그죠? 여기 빨간색인데. 1분의 1. 그죠? 1분의 1이니까 1. 그게 3의 알파승 곱하기 3의 베타승이니까 3의 알파뿔 베타승이 되겠다. 그럼 여기서 3의 요놈승이 1이 되려면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겠네. 라고 푸는 게 이런 문제 유형이에요. 알겠죠? t값을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또는 알파값, 베타값이 따로따로 얼마다 이렇게 구하지 않더라도 이 방법을 통해서 풀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좀 어려워하니까 밑에 문제도 풀어볼까? 1번, 2번 두 개 있으니까 내가 이 둘 중에 하나는 풀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 누굴 풀어줄까? 1번은 똑같으니까 1번은 너희들이 해보고 2번 한번 해볼까요? 2번 한번 해볼까? 2번? 2번 조금 변형된 거야. 조금 변형돼서 이번에 거꾸로 물어보는 거야. 거꾸로. 두근의 합을 알려준 상황에서 상수 K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치환부터 한번 해볼게요. 2의 x승이 계속 나오니까. 자, 그럼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하면 얘는 뭐가 되니? 2t제곱이 되고 맞죠? 2 하나 튀어나오니까 2 곱하기 2의 2x승 그 다음 마이너스 t 플러스 k는 0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있을 텐데 두 근을 t1하고 t2라고 잡을 거예요. t값 두 개야.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의 합은 x값의 합이에요. x값. 오케이? 자, 근데 t1을 누구로 잡고 t2를 누구로 잡아야 돼요? t1을요 2의 알파승으로 잡으면 되고요. t2를요 2의 베타승으로 잡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 변변히 곱하라 그랬지. 곱해야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t1 곱하기 t2는 2의 알파뿔 베타승이 되고 2의 알파뿔 베타승이라는 것은 마5다. 마5. 그지? 그럼 얘는 2의 마5승. 됐어요? 자, 뭐야. t1 곱하기 t2가 2의 마5승이야. 근데 t1 곱하기 t2는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의 곱이죠? 두 근의 곱. 맞아요? 두 근의 곱이니까 요놈분의 요놈을 쓰면 되는 거죠? 즉 2분의 k인 거죠? 그럼 k는 얼마? 2의 마 4승이 되겠죠? 양변에 2를 곱하면 되니까. 그죠? 네, 결국 16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해되십니까? 좀 어려워요? 자, 연습들 한번 해보셔요. 여기 있는 거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두시고요. 네, 정리 좀 하시고 그 다음 나갑시다. 정리하세요. 1분 정도 드릴게요. 잠깐만 나 물 좀 떠올게.
선생님 잘 살았다 왔네.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네. 다행이다. 그 시차가 몇 시간 나냐? 거기는? 여기가 2시간 반 느려. 2시간만 느려? 아, 그렇구만. 자, 정리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다음 유형으로 가볼까요? 밑에도 미지수가 포함된 지수 방정식이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 네. 그냥 듣기 위해서 인강 아, 그래? 지난주 일요일부터 빠졌잖아. 그지? 그러면 수업을 2개를 들어야 되거든? 이거 잘 못 알아듣겠어? 아, 그래? 그러면 인강으로 일요일 수업부터 먼저 좀 들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보강은 내일부터 할 거거든? 그래서 내일 영어 시간 전에 일찍 와가지고 그 일요일 수업부터 보강을 좀 합시다. 알겠죠? 오늘 것도 다시 해줄게요. 자, 밑에도 미지수가 있어요. 그죠? 예, 밑에도 미지수가 있는 형태예요. 예, 이런 것들을 볼 건데 일단은 1번부터 조금 볼게요. 1번 모양을 봐봐. 자, 좌변은요. 분모가 x 플러스 2라고 돼 있고요. 아니, 분모란다. 밑이 x 플러스 2라고 돼 있고 지수가 x. 자, 우변은요. 3으로 돼 있고 x로 돼 있어요. 그럼 지수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 맞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지수가 똑같으니까 밑이 똑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따라서 x 플러스 2가 3이라는 걸 풀면 돼. 그럼 x는 얼마? 1 나오죠? 근데 요거 하나로 끝내면 안 돼요. 지수가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럼 요놈하고 요놈을 둘 다 0으로 만들어주면 밑이 다르더라도 성립하죠. 그죠? 밑이 다르더라도 역시 얘네 둘이 같다라고 성립해요. 알겠죠? 네. 그럼 x는 얼마? 0이라는 해도 나온다고. 괜찮아요? 됐어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0하고 1 두 개의 해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잘 못 찾아 애들이. 지수가 0이 돼도 되겠구나. 지수가 0이 되면 야 0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2의 빵승은 3의 빵승 되는 건데 맞잖아. 얘도 참 되는 거잖아. 이걸 애들이 잘 못 찾아낸다고요. 알겠어요? 양변 다 지수가 0 되는 경우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x마 3, x뿔 2승 그리고 x마 3에 x제곱마 4승이라고 돼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밑이 똑같죠? x마 3, x마 3 똑같죠? 지수만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수가 같다 먼저 풀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 밑이 똑같으니까. 이거 만족하는 x의 값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x는 3하고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됐어요? 맞아요? 네, 3하고 마 2가 나오는데 3하고 마 2 둘 다 원하는 조건의 해가 아니네. 그럼 둘 다 제껴?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밑이 1이면요 지수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1의 5승이 1의 100승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밑이 1이면 돼. 둘 다 1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 얘는 그거를 생각 안 한 이유가 여기 3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얘를 1로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밑을 1로 만들어주는 즉 x마 3이 1이 되는 x의 값이 있느냐? 있죠. x는 4죠. 얘가 답이에요. 그죠? x에 4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1에 6승 얘는 1에 16 빼기 4니까 12승 같잖아.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밑이 1 되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밑이 1이 되거나 지수가 빵빵 되거나. 오케이? 밑이 1, 1 되거나 지수가 빵빵 되는 경우가 특이한 경우로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형태의 문제에 있어서. 됐어요? 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이라고 돼 있는데 연립방정식은 치환을 이용해서 풀면 너무너무 쉬워요. 자, 2의 x승도 있고 3의 y승도 있잖아. 2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하고 3의 y승을 t 아니다. a라고 할게요. 그 다음 3의 y승을 b라고 할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식은 뭐예요? a 플러스 3b는 13. 밑에 건 뭐야? 2a 마이너스 b는 5. 끝났네. 너무 쉽지? 이거 연방 풀면 ab 나오겠죠? 자, 이거 연방 풀면 얼마 나오죠? a는 4, b는 3. 됐어요? a는 4가 나왔고 b는 3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x하고 y만 구해주면 돼. a가 뭐였어? 2의 x승이었고 b는 뭐였어? 3의 y승이었잖아. 그죠? 그럼 2의 x승이 4다. 그럼 x는 2 나오고요. 3의 y승이 3이다. 그럼 y는 1 나오겠죠. 끝! 이게 끝이야. 별거 아니죠? 그래서 알파뿔 베타는 뭐예요? 2 더하기 1에서 3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쉽죠?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문제, 마지막 활용 문제예요. 마지막 활용 문제인데, 어느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 a의 x승마리로 증식한다. 세균 10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였더니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되었대요. 몇 시간 후에?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된 거야. 맞니? 그럴 때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는 것은 배양을 시작한 지 몇 시간 후인가? 이거는 잠깐 접어두시고요. 한 마리가 x시간 후에 a의 x승마리로 된다라는 건데 이 a 값이 얼마인지 지금 우리는 모르잖아. 이 a 값을 먼저 구하고 가는 게 좋겠네요. 그죠? 1시간 후면 a 마리로 증식하고 2시간 후면 a의 제곱마리, 3시간 후면 a의 세제곱마리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지금 모르니까 a를 모르니까 몇 마리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 걔를 먼저 구하고 가자고요. 자, 10마리를 배양했대요. 10마리는 그렇다면 3시간 후에 곱하기 a의 3승 배로 되겠죠. 그지 않아요? 왜냐면 한 마리가 a의 3승마리가 되잖아. 그럼 2마리는 곱하기 2 쭉쭉쭉 가서 10마리는 10a의 3승인 거잖아. 맞지? 그죠? 예, 그러니까 10마리는 10a의 3승마리가 되는 거고 얘가 80마리라는 거야. 그러면서 a 바로 나오죠. 쉽게 나오죠. 10 나눠버리면 a 3승이 8인 거니까 a는 2라고 바로 나오죠. 아, 끝났네. 됐죠?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a가 2라는 거 알아낸 상황에서 이 문제로 접근해 봅시다. 잘 안 보이죠? 지우고 가자. 지우자.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고 싶대요. x시간 후에요. 그죠? x시간 후, t시간 후라고 할까? t시간 후? 아니, 상관없어. x시간 후. 그러면 10 곱하기 2의 x승인 거죠? x시간 후에 되는 마리수가 이게 몇 마리? 2560마리. 양변 10 나누면 2의 x승은 256이 나올 거고요. 그럼 x는 얼마? 8. 됐어요? 2의 거듭제곱수 연습하라 그랬죠? 연습들 하셨죠? 거듭제곱수 3의 5승이 얼마야? 3이 안 했구나. 영상 옛날 거 혹시 봤냐? 지수 부분? 네. 봤어? 거기에 하라고 나왔는데. 그럼 나은이가 얘기해보자. 3의 5승이 얼마야? 지효, 3의 5승이 얼마야? 243. 243. 그러니까 그런 숫자들은 유명한 숫자야. 야, 242가 있고요. 243이 있어요. 얘는 유명한 숫자야. 얘 보자마자 3의 5승이라는 걸 머릿속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보자마자는 아닌데 좋아. 의심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흔한 숫자고 243은 특별한 숫자야. 그지? 야, 이정현 얼마나 흔한 이름이야. 그지? 흔하지? 근데
누가 있지? 박보검. 흔해 안 흔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데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좀 아니 뭐라 하지? 기분이 썩 좋진 않지만 어쨌든 흔하잖아. 야 이런 이름은 까먹어도 돼. 근데 이런 이름 까먹니 니네? 안 까먹잖아. 야, 특별한 이름 아니야? 그지? 니네 얘네 안 좋아하나?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것처럼 243이야 얘가. 까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알았어? 얘 누구였더라? 얘 걔인데 그 정도까지는 기억해주라고. 알겠냐? 얘를 좋아하지 않더라고.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지수 방정식이고요. 이제 남은 게 지수 부등식이에요. 오늘 부등식까지 나갈 거예요. 나갈 건데 지금 바로 나가진 않고요. 조금 쉬었다가 끊었다가 나갈게요. 알겠죠?